네, 자 이제 스포츠 시간입니다. 공공의 촉,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요즘 세상 정말 통통 튀어서 어지러우시죠? 스포츠 튀는 얘기로 더 재미있게 한번 녹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대1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에 가면 태극기와 촛불 집회가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스포츠 응원 문화, 특히 야구 대단하잖아요. 재밌고. 그러니까 제 바람이 그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풀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좀 더 건전하게 조금 네. 더 그렇게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엘 클라시코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전이잖아요. 네. 그 두 팀이 라이벌인 이유가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 기득권과 귀족을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네. 독립을 원하는 항상 핍박받고 독립을 원하는 카탈루니아 민족들의 맞아요. 바르셀로나 그런 사회적 역사적인 갈등이 축구장에서 그대로 이어진 거거든요. 규칙을 지켜서. 그렇다고 해서 네. 물론 그 축구장 현장은 굉장히 치열하고 좀 거칠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계층이나 이런 게 길거리에서 싸우진 않잖아요. 그럼요. 축구장에서 충분히 그 열기를 뿜어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실제 시위 현장도 좀 스포츠 문화처럼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커피 쿠폰 받고 싶다라고 저희 청취율 조사 때 응답 잘하겠다. 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50원의 이용료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실 때 이성무 기자도 보내주시고 나가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프로야구가 이제 포스트 시즌 진행 중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승자에 관심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키움 히어로즈가 KT 위즈를 3승 2패로 누르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플레이오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네. 오늘 1차전이 잠실구장에서 열리는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LG 트윈스 정규 시즌 2위 팀 네. LG 트윈스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자, 준 플레이오프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이 선수 정말 MVP야. 라고 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키움이 1차전, 3차전, 5차전을 이겼는데요. 안우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로 지금 완전히 발돋움한 선수고요. 1차전에서 안우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5차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또 굉장히 잘 던지면서 키움의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키움 히어로즈의 가을만 되면은 더 신나는 선수가 있는데요. 가을만 되면. 전어가 아니라 가을 남자 네. 송성문이라는 선수인데 네. 이 송성문 선수가 이번 준 플레이오프 전까지 가을 야구에서 타율이 4할이 넘거든요. 이야. 그런데 이번에도 1차전에서 결승 적시타를 터뜨려서 승리 1등 공신이 된 데 이어서 5차전에서 네. 또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이 가을 성문, 가을 남자라는 별명에 정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이성무 기자는 가을 기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플레이오프 맞대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과 내일 LG 트윈스의 홈구장인 잠실구장에서 1차전과 2차전 플레이오프가 열리고요. 그리고 하루 쉬고 또 3차전과 4차전은 고척 스카이돔 네.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만약 4차전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은 또 하루를 쉬고 그다음에 잠실구장으로 다시 와서 마지막 5차전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예, 하루 정도씩 쉬고 계속 외나무다리 승부입니다. 자, 플레이오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LG 트윈스는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거의 2주 가까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의 체력이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 부상 선수도 지금 없습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키움 히어로즈는 KT와의 준 플레이오프 5경기를 치느라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네. 팀의 1선발, 2선발을 할 수 있는 안우진, 에릭 요키시가 모두 5차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1차전에는 이제 타일 애플러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는 외국인 선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이 LG 트윈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키움이 그런데 1차전을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LG의 강점은 강력한 불펜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뒷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선취점을 LG가 뽑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키움이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을 계속 때려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홈런포가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나오느냐 이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구는 보통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에 대한 또 자부심과 애착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 시리즈 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플레이오프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LG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또 정규 시즌에서도 LG가 키움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앞섰습니다. 네. 실제로 순위도 LG가 앞서 있고요. 네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전은 변수가 많거든요. 네. 특히 1차전을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1차전을 이긴 팀이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한 확률이 80%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키움이 오늘 어찌어찌해서 1차전을 이긴다면은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차전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1차전 결과를 보고 예측할 수 있다. 24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야구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니까요.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새벽에 경기가 있었는데 새벽 경기라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팀과 네. 13라운드 홈 경기를 치렀는데 1대2로 졌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슈팅도 네. 5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 5번의 슈팅이 모두 골키퍼에게 막히던가 네.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조금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깻잎 한 장 차이로 골대를 벗어난다던가 이렇게 좀 골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토트넘이 지난 앞선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0대2로 진 데 이어서 2연패를 당했는데요. 네.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조금 내리막길이거든요. 좀 뭔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 2연패하면 좀 더 선수들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선두 싸움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좋다가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그 작전, 전략이 상대 팀에게 좀 읽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도 안 풀리고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거든요. 뭔가 토트넘이 지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왕이면 좀 골을 많이 넣어서 또 팀 이 반등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 결과를 보고서 요리스 선수의 실수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두 골 모두 요리스 골키퍼 굉장히 좋은 골키퍼잖아요. 네네. 세계적인 골키퍼인데 이 두 골 모두 골키퍼의 실수 때문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페널티 박스를 뛰쳐나와서 나왔는데 이게 공을 가슴으로 쳐냈는데 그 공이 마침 상대팀 선수에게 간 거고 패스가 돼버렸네요. 결국 빈 골문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 골문 안에 공이 들어가면서 골키퍼 실수가 됐고 두 번째 골도 역시 요리스가 쳐낸다는 것이 상대 선수에게 가고 만 거예요. 네. 그 선수가 공을 잡고 단독 드리블해서 결국 골까지 넣은 거니까 요리스 선수가 세계적인 골키퍼답지 않은 실수를 그것도 두 골이나 내준 셈이 됐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세계적인 선수들 지금 작년 지난 시즌에서 득점왕 경쟁을 했었던 손흥민 선수와 또 이집트 모하메드 살라. 살라 선수 보면 뭐 잠깐 들어가서 헤트트릭 해버리고 이러잖아요. 네. 이번에도 골은 안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 그래도 손흥민한테 좀 가능성이 있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뭐 거의 공격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열렸던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슈팅 기회도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네. 골운이 안 따랐을 뿐이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골 운만 따졌으면 한 두 골까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운만 따르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심리적인 부담만 덜어낸다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헤트트릭을 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골을 몰아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컨디션만큼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전반 11분 동안만 4번의 슈팅을 날릴 만큼 뭐 컨디션은 손흥민 자체로 놓고 보면 별로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러니까 처음 저도 경기 볼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골을 굉장히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뭔가 일을 내겠구나 했는데 정말 낼 것 같다가 결국에 안 제일 일어나더라고요. 아쉬웠던 슈팅은요? 손흥민 선수 특유의 오른발 가마차기 슛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존 뭐에서 많이 쓰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손흥민 특유의 그 가마차기 슛이 나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벗어났어요. 깻잎 한 장. 예. 그리고 또 골키퍼가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슈팅을 날렸는데 이 상대팀 골키퍼 손에 맞고 네. 살살살살 뒤로 속도가 줄어서 굴러가고 이거를 이제 상대팀 수비수가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진짜 말씀드렸던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하이라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뭔가 축구의 신이 이건 뭐 축구의 신이 좀 방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뭐 손흥민 선수 개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습니까? 뭐 득점뿐만 아니라 통산골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93골을 넣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그리고 올 시즌 3골을 넣었는데요. 사실 많은 팬들이 시즌 초반에 무난히 100골을 그렇죠.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대기록이 될 했는데 것이다. 조금 득점 페이스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 시즌 토트넘에 새로 영입한 이반 페리시치라는 선수가 왼쪽 이제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와 뭔가 좀 궁합이 좀 안 맞아요. 네. 전략적으로 호흡이 좀 안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손흥민 선수 한번 이 혈이 뚫리면은 네. 그다음에는 지난번 해트트릭처럼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골을 몰아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또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고 또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오를 때도 사실은 될까 했다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서 물론 동점이긴 했습니다만 공동 득점왕이긴 했습니다만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죠. 국내 리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현대 우승 소식 짧게 전해주시죠. 네, 울산현대가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맨날 만년 2위를 차지했고 준우승만 10번을 기록했는데 네. 이번에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재밌는 것은 홍명보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년 92년에 포항제철이 우승하면서 네. MVP가 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말할 필요도 없죠.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최초의 동메달. 네. 그리고 이번에 2022년에 네.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홍명보 10년 주기설이 정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에게도 좀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